안녕하세요. 주린이의 그림 일기 엉클 케빈입니다. 짜릿한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버티기 장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 다스리는 데는 책이 제일입니다. 오늘은 1인 일기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심사임당님의 Keep Going을 보고 있는데 지난 주 동안 저녁 시간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음 책 이야기는 Keep Going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살짝 예고편처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책 이야기는 슬기로운 노후생활 2로 강창희 소장의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를 소개했습니다. 기대생명의 연장과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에 노후 설계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경록 소장의 1인 일기를 통해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경록 소장은 미래에셋에서 캐피탈 대표이사, 자산운용 경영관리 부문 대표를 역임하고 강창희 소장에 이어 수년간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은퇴와 관련된 주제로 컬럼, 인터뷰, 자문 등의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1인 일기는 이제 우리가 맞게 되는 은퇴 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은퇴 시점까지 얼마를 어떻게 모이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만큼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적어도 20년, 30년을 은퇴 후에 더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그 시간을 반연금, 반기술로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은 반절의 정답일 뿐이고 나머지 반절의 정답은 쓸모있는 기술 하나를 가지고 그것으로 1인 기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길게 보아야 합니다. 전문성과 기술로 준비된 1인 1기는 고령화를 헤쳐갈 가장 능동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책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저금리, 고령화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화성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고령화와 초저금리라는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겪고 있지만 금리가 1% 이하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면 자산 증식이 거의 어렵게 됩니다. 예금을 통해서는요. 금리가 1%일 때 자산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70년입니다. 0.5%가 되면 그 시간이 139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금리가 0.1%가 되면 원금이 2배가 걸리는 시간은 693년이 됩니다. 은퇴 후에 삶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70년이나 139년이나 693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1% 이하의 영역은 개인 모두에게 블랙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공부해야 하고 일찍부터 상금, 삼중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고령화의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왜 기술이 필요한지, 고령화 시대에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노후 후에 기술이 좋은 7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술은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기술은 글로벌하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은 고정 자본이 특별히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술은 시간이 갈수록 스킬이 늘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 기술에 대한 몰입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과 정신의 건강을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7. 기술을 익혀 자신의 일을 함으로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령화 시대에 기술을
익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장입니다. 3장에서는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애의 설계를 다시 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연금, 반기술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연금, 반기술 전략은 노후의 기본을 연금으로 준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만의 전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술 창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술 창업은 고정 자본이 들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래의 환경 변화에 오히려 우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소자본 창업의 어려움도 이야기합니다. 소자본 창업은 발빠르게 업종을 전환해 나가야 하고 예측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자본 창업으로 시작하는 문은 넓은데 성공으로 나오는 출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반면에 기술 창업은 우리가 기술을 쌓아서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일단 들어간 후에는 그 길이 넓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술 창업이라는 좁은 문이 노후의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1인 1개 실천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기술로 1인 1기 하자. 한 사람이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전략들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꼼꼼히 한번 읽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부록을 포함을 해서요. 결국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 힘들지만 지금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어야 하고 우리는 노후에 20년, 30년 동안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이 책을 보고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제가 생각한 점, 그리고 다르게 생각했던 점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6년에 나온 책이고 저는 한 5년 전쯤에 이 책을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내용을 거의 공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정리하면서 여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약간은 또 다른 시선을 갖게 된 부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재정 관련된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는 삼중연금을 준비해야 하고 투자 관리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과 노후 투자를 위한 것들은 미리 젊을 때부터 준비가 돼야 되고 우리는 투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유튜브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투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참고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긴 노후를 위해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장의 퇴직연금을 적절히 운영해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는 아이 학비와 반반 정도로 개인연금이나 노후를 위한 자금을 준비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기술과 창업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소자본 창업은 진짜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통한 성공은 정말로 확률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술 창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노후를 준비할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기술 창업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른 제안을 합니다. 기술은 인터넷, 유튜브를 배우고 유튜브가 돼서 소자본 창업을 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요즘 탐독 중인 100만 유튜버 신사임당의 킵고잉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사업은 초기 투자 자본을 매우 작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비대면의 특성을 지녀서 그동안 영업과 마케팅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적었는데, 이제는 비대면의 특성 때문에 그런 성향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낮으면 낮은 만큼 아주 작게 여러 번 시도해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유튜버 신사임당이 책 Keep Going에서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기술 창업을 할 수 있으면 기술 창업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고 경쟁이 크지 않은 그런 방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창업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이야기했듯이 시작은 쉽지만 실제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초기 자본을 작게 굉장히 많은 차수로 나누어 진행을 해서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경험과 거기에 대한 지식을 신사임당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사임당은 이것을 청년 창업에 접목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와 같은 중장년에 더 맞는 모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나름 삶의 경험도 많고 무엇보다 시간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씩 구현을 하는 연습을 하고 이것을 꾸준하게 시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로 만들어가는 것에 크게 욕심이 없이 준비한다고 하면 은퇴 후에 중장년이 더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뭐 월 1,000만 원 이런 목표가 아니라 삶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겠다 하는 것과 이것으로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정도로 월 100만 원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튜버가 되기를 먼저 강추드리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고 내가 나누고 싶은 것들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절반의 정답이다. 나머지 절반의 정답은 기술 플러스 창업이다. 1인 1기하여 대책 없는 노후를 기대되는 노후로 만들자라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였고 저는 여기서 추가해서 신사임당님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유튜브를 통한 인터넷 비즈니스와 투자 공부를 하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간단히 유튜브를 만드는 초기 유튜버가 돼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